무릎 꿇어! 어디서 신입이 이딴 식으로 일하는 거야? 최 PD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수십 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멍쳐! 누가 감히 내 며느리 무릎을 꿇려? 순자의 사자후가 울려 퍼지자 세트장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직장을 뒤집어 놓는 시어머니, 과연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통쾌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청 후 여러분도 함께 나눌 속 시원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른 아침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67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죠.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순자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를 위해 아침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김은주는 38살의 신입 방송작가였습니다. 늦깎이 방송계 입문이었지만 순자 눈에는 참 열심히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도 시어머니에게 싹싹하고 정성스러웠죠. 은주야, 아침 됐다. 순자가 며느리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다.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오늘도 늦을 거 아니냐. 은주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눈가에 어젯밤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방송국 일이 어떠냐? 순자가 된장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아직 적응하는 중이에요.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은주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어딘가 멀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방송국이라니.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나 싶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 참 잘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은주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벌써부터 장을 보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은주가 정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을 메고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나간 뒤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차를 우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방송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매일 늦게 들어와서 지쳐 보인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점심시간 즈음 순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좋은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채소가게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가 방송국에서 일한다면서요? 김 씨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 데서 일하기 힘들다던데.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송판이 여자들 부려먹는 곳이라던데요. 밤샘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잡일 다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줌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카딸이 그런 데서 일했는데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니까요.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이유, 피곤해하는 모습,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글쎄요. 별말은 안 하는데. 순자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거든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괜찮은 걸까? 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혹시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저녁 준비를 하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은주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딸이었고 순자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붓고 하열 자국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많이 늦었네. 저녁 차려놨으니까 빨리 먹어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굶으면 어떻게 하냐. 은주는 시어머니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지쳐 보였고 어딘가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방송국 일이 많이 힘드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은주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순자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며느리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은주의 방에서는 아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어제 동네 아줌마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방송판이 여자들을 부려먹는 곳이라는 말, 밤샘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은주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응, 일찍 깼다. 은주야, 밥 먹고 가라. 시간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지. 이렇게 바빠서야 어떻게 하냐.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급하게 몇 숟갈 떠먹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챙겨 드세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늦어? 촬영이 있어서요. 준비할 게 많거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뭐냐? 위험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걱정 마세요. 은주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목소리,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선가게 앞에서 또다시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 어제 며느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 씨 아줌마가 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뭔데요? 우리 딸이 방송국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 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순자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요? 방송국 앞 카페에서요. 혼자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밤 10시 넘어서 말이에요. 울고 있었다고요? 네, 완전히 엉엉 울고 있었다더라고요. 우리 딸이 괜찮냐고 물어볼까 했는데 너무 슬퍼 보여서 말을 못 걸겠더래요. 순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니. 그것도 밤늦게 혼자서 말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요? 방송국에서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은주는 별말을 안 해서. 순자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순자는 평생 가본 적 없는 방송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은주가 일하고 있구나.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비실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보려 했지만 경비원이 까다롭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순자는 포기하고 방송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순자는 건물 뒤편에서 실외 촬영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에 은주가 있을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촬영 현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스태프들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출연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촬영 세트 한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두꺼운 대본 뭉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 바로 은주였습니다. 은주다.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를 이런 곳에서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은주는 다른 스태프들과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은주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서 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길래 우리 은주를.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촬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웃고 있는 출연자들과 달리 스태프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은주는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순자는 은주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놓쳤다. 순자는 아쉬워했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저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지쳐 보였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순자는 오늘 방송국에 갔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어제보다 더 일찍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방법을 찾았거든요. 건물 뒤편 주차장을 통해서 실내 촬영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인 척하며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3층 촬영장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대본이 이렇게 바뀌면 출연자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리죠?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 톤이었고 불안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작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촬영장에서 은주에게 큰 소리를 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두꺼운 대본을 가슴에 꽉 안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체격이 큰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최 PD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출연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럼 밤새서라도 해. 그게 내일이야. 최 PD라고 불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스태프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공장에서 일할 때도 감독이 화를 내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막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에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정신 차리고 해. 최 PD가 혀를 차며 촬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겨진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촬영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청소 직원인 척하며 촬영장 입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분장실에서 나와 세트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스태프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세트장 한 구석에서 대본을 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최 PD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녹화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출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대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까 리허설할 때랑 다른 것 같아서요.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됐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최 PD가 날카로운 눈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아까 수정사항이 있다고 해서 바꿨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사항? 내가 언제 수정하라고 했어? 아까 복도에서 대본이 바뀌었다고. 야, 너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최 PD의 목소리가 촬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연자들과 스태프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촬영장 입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망신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이게 몇 번째야? 정신 차리고 일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 최 PD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주가 다시 사과했지만 최 PD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입으로만 그러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PD가 은주를 향해 한 발 다가서며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 같은 신입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정말 성의가 없어. 은주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순자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 꿇어. 최 PD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은주가 고개를 들며 되물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정신 차리겠지. 촬영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출연자들도 스태프들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은 받으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그 모든 존중을 박탈당한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순자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부당함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노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촬영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촬영장 입구에 서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쌓아온 억센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 순자의 외침이 촬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분주히 움직이던 카메라들도 일시정지됐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내 며느리를 이렇게 무릎 꿇게 할 거면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 순자가 성큼성큼 촬영 세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당황해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은주가 급하게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여기 관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온 거죠? 최 PD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 시어머니요. 당신이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그 사람이지? 순자가 최 PD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세상을 살아온 여인의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라고요? 아무튼 여기는 촬영 중이니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 불러야겠네요. 최 PD가 다른 스태프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상관없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저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소?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 필요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가 누군지 알기나 하오? 누군가의 딸이고 며느리고 또 누군가의 엄마라는 걸 모르시오? 최 PD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촬영장 안의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은주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게 괜찮다는 거냐? 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니까 나가세요. 실수를 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하냐? 내가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처음 본다. 순자가 최 PD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건 방송이에요.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최 PD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라고? 저 아이를 사람답게 대하자는 게 사적인 감정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방송 현장이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김 작가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최 PD가 보안팀을 부르려고 했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게 뭐가 있어? 그때 촬영장 한 구석에서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PD님, 사실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야? 최 PD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작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특히 신입 작가들은. 너도 지금 나한테 태클 거는 거야? 최 PD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태프 한 명이 또 용기를 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밤새는 건 기본이고 휴일도 없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송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야? 최 PD가 화를 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당신 부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말이오. 그렇다고 해서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이건 생방송이라고요. 생방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오? 사람이 먼저 아니오? 순자의 말에 촬영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출연자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해 주세요. 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 내가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단 말이냐?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키운 게 아니다. 당당하게 서 있어라. 그 순간 촬영장 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 좀 모셔다 주세요. 최 PD가 보안 요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잠깐만요. 한 스태프가 보안 요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도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최 PD가 그 스태프를 노려봤습니다. 반항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또 다른 스태프가 동조했습니다. 촬영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모두 정신 차리세요. 이건 방송이라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방송을 망치면 안 된다고요. 최 PD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촬영장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됐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와 은주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촬영장의 아수라장은 결국 보안팀장의 개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순자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방송국 밖으로 나왔고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뒤따라왔습니다. 촬영은 중단됐고 스태프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방송국 앞 계단에 앉은 순자와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그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더냐? 순자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완전히 끝났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다니 무슨 소리냐?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은주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건데. 지키려고요? 오히려 더 망쳤잖아요. 이제 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작가로 낙인 찍힐 거예요.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은주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은주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괜찮다고만 하니까. 말하면 뭐해요? 어머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은주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더 망쳐버린 걸까? 순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를 살린다는 사명감이 오히려 족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회사에 어떤 얼굴로 가요? 은주가 고개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나가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때문에 촬영이 중단됐는데요. 그게 내 잘못이냐? 저 사람이 너를 무릎 꿇게 한 게 먼저 아니냐?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여기서는 신입이 참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하지 않아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요. 은주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순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은주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겠다는 순자의 말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부엌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주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순자는 몇 번이나 문 앞에 가서 서성거렸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갔습니다. 순자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만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늦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녁은 따로 드세요. 순자는 그 쪽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지키려던 마음이 잘못된 걸까? 저녁 시간이 되어도 은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주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저녁 먹었냐? 순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밖에서 먹었어요. 은주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더냐? 별말 없었어요. 은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말 괜찮냐? 혹시 불이익이라도. 어머니,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은주가 순자의 말을 자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순자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순자는 우연히 은주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걸 봐도 되나?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버티는 이유가 있다. 시어머니 같은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서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하셨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약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순자는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면서 성장하려는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를 원망하는 동시에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아이 길을 열어줘야겠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며느리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의 일기를 읽고 난 후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고마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고 순자는 은주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주야, 몸은 괜찮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바쁘다니 무슨 일인데?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서요. 경쟁이 치열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은주가 말하는 동안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피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긴장감이었습니다. 혹시 그 최 PD랑은 어떻게 됐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부서로 옮기셨어요. 은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네,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그날 촬영장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동안 참고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간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좀 나아진 거냐? 많이 나아졌어요. 새로 오신 PD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시거든요. 은주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갑자기 순자를 불렀습니다. 응? 죄송했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화낼만 했지.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야 했는데 저만 생각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뭔 소리냐?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하신 마음을 알아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마웠어요. 은주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뭐냐?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안? 다른 방송국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메인 작가로 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인 작가라고? 네, 그날 일이 기사로도 나가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꿋꿋이 맞섰던 작가라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이냐? 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작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게 됐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그 제안을 받을 거냐?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은주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 의견? 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번엔 어머니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받아라. 정말요? 그래, 내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지.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네.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인데 뭘 혼자 끙끙 앓아.
순자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새 회사에서 첫 프로그램 할 때 어머니도 구경 오세요. 내가 가도 되겠냐? 물론이죠. 이번엔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은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또 무릎 꿇는 사람 있으면 또 나서야 하나? 순자가 농담처럼 말하자 은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당당해졌거든요. 그래, 당당하게 살아야지. 순자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성장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성장을 도운 것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실수 같았던 일이 결국에는 며느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은주는 새로운 방송국에서 첫 프로그램 녹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메인 작가로서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은주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것도 이상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PD가 저희 회사로 왔어요. 뭐라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로운 국장으로 부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 제가 문제를 일으킨 작가라고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심한 건 제가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다른 작가한테 넘기라고 지시했어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국장이니까 권한이 있죠. 그리고 제가 신입이라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겨우 새로운 기회를 잡았는데 또다시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야, 그냥 당하고 있을 거냐? 어쩔 수 없어요. 상급자 지시인데. 상급자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해도 되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항의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 쫓겨나라. 그런 곳에서 굽실거리며 일할 필요 없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쉽게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이 일이 전부예요.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김씨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현재 방송국 청소용역 업체에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나 순자야. 아, 순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응,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순자는 며느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구나.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서도 소문 많이 들었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더라. 김씨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 많이 봐왔거든. 한번 제대로 해보자. 김씨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김 씨 아줌마와 함께 은주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최 국장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순자가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김 씨 아줌마가 노조위원장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1시간 후 순자와 김 씨 아줌마는 최 국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국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김은주 작가에 대한 일입니다. 순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은주 작가요? 그분이 뭔가요? 최 국장이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당하다니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였습니다. 업무상 필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김 씨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사정이니까 외부인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 국장이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부인이라고요? 저는 이 회사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위원장입니다. 김 씨 아줌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라고 해서 모든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죠. 개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혹시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순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최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전 회사에서 제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자가 똑바로 최 국장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다른 회사 일이고, 다른 회사 일이지만 같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씨 아줌마가 거들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최 국장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증거요? 이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김은주 작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다녔는지 말이에요.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국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 며느리를 공정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왜 빼앗았나요? 순자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건 업무상. 업무상이라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죠. 김은주 작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김 씨 아줌마가 압박했습니다. 최 국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면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자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언론에 알릴 권리가 있거든요. 김 씨 아줌마가 맞받아쳤습니다. 최 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 국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순자는 김 씨 아줌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주일 후 은주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기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믿을 수 있어요? 은주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최 국장이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 프로그램을 다시 맡겼어요. 정말이냐?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대요.
은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순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은주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방송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한 시어머니의 용기가 변화의 시작. 큰 제목이 신문 사회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순자가 놀라며 신문을 가져다 봤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네, 어머니가 며느리를 지키려고 하신 일이 결국 방송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장된 것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여러 방송국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순자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며느리를 지키려던 마음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달 후 은주의 첫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약속대로 녹화 현장에 정식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은주가 관객석 앞자리로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도 되냐? 물론이죠. 어머니는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순자는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스태프들이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있었고 출연자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모두들 준비됐나요? 새로운 PD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최 PD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은주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든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스태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컷! 좋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PD가 만족스러워하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은주 작가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콘텐츠 오랜만에 봅니다. 한 출연자가 은주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와 은주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정말 좋더라. 내가 저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당당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다. 내가 날 일으킨 거야.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일으켰다고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며느리라서 자랑스럽다. 순자의 말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며느리라서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뭐냐?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또 나서실 거죠? 은주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을 누가 괴롭히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이제 우리 함께 싸워요. 그래, 함께 하자.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순자 눈에 은주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동지이자 딸로 자리 잡았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은주의 말에 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강해지는 거야. 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은주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냐?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요. 제가 메인 작가로 참여하게 됐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순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순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다는 만족감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이제 내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니까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함께 이뤄낸 변화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주야, 오늘도 당당하게 다녀와라. 네, 어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은주가 출근길에 나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배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나이와 지위보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의 힘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7세 순자의 단 한 번의 외침이 결국 며느리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연대로 보답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